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반도체 대장주들을 보면서 나도 저때 과감하게 담았어야 했는데 하고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고도화된 AI 서버가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집어삼키면서 거의 소형 원자로 수준의 엄청난 열을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비싼 칩을 만들어도 열을 식히지 못하면 시스템은 그대로 타버리거나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돈의 흐름은 칩 생산 자체를 넘어서 펄펄 끓는 서버에 차가운 특수 액체를 직접 흘려보내는 액침 냉각 기술과 거대한 칩들 사이의 데이터를 막힘없이 뚫어주는 초정밀 고다층 기판 산업으로 거세게 몰려가고 있어요. 오늘은 앞선 반도체 1차, 2차 랠리를 아쉽게 놓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반도체 3차, 4차 수혜주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AI 서버의 생존 문제인 발열을 완벽하게 잡아줄 냉각 생태계부터 데이터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차세대 기판,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 칩의 분량을 잡아내는 혹독한 검사 장비와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오늘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 다 아는 뻔한 뉴스 말고 시장의 구조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며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을 진짜 핵심 산업과 기업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 오늘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셨나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우면서 그야말로 반도체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풀가동되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숫자로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하나 있죠. 바로 1차 수혜주가 화려하게 불꽃을 피우고 정점을 찍으면 시장의 눈치 빠른 자금들은 기가 막히게 다음 타자인 2차, 3차 수혜주로 썰물처럼 이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AI 서버는 인간의 뇌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처리하다 보니 칩 자체의 압도적인 성능만큼이나 그 주변 환경이 완벽하게 받쳐줘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칩이 녹아내릴 듯이 펄펄 끓어오르는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강력한 냉각 기술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요. 수백만 원짜리 무겁고 비싼 칩들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튼튼한 기판,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분량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는 정밀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멈춤 없이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초순수라고 불리는 극도로 맑은 특수물까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산업과 인프라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오차 없이 맞물려야만 비로소 AI 서버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엄청난 돈은 단순히 칩을 생산하는 기업을 넘어 AI 서버가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생태계, 바로 반도체 3차 수혜주와 4차 수혜주로 폭발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반도체가 살아남기 위한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 우리가 지금 당장 남들이 아직 깊게 보지 않는 이 숨겨진 돈의 길목에 서서 절대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알짜 기업들을 선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이 몰리는지 3차 수혜주의 첫 번째 핵심인 냉각 기술부터 들여다볼게요. 요즘 AI 서버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지비 200 같은 경우 서버렉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무려 120kW kW를 넘어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적인 서버 수십 대 분량의 전기를 한 곳에 몰아넣는 셈이라 여기서 발생하는 열기가 마치 원자로 수준에 달한다고 해요. 예전처럼 선풍기 바람을 불어넣는 공랭식으로는 이 엄청난 화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차가운 액체를 칩에 직접 흘려보내거나 아예 서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용액에 풍덩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방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냉각 전문 기업을 무려 7조 원이나 주고 인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국내에서는 액침 냉각 시장을 선도하는 GST나 반도체 공정의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칠러 장비 강자인 유니셈 같은 기업들이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수혜를 입을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냉각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병목 구간은 바로 기판입니다. 아무리 좋은 CPU와 GPU가 있어도 이들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좁거나 부실하면 전체 성능은 깎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칩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고다층 기판이 일종의 정보 초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무겁고 비싼 AI 칩을 기판 위에 아주 정밀하고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FCBGA 기술은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손에 꼽힐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층수가 아주 높은 고난도 기판 제작의 달인인 이수페타시스나 대규모 투자를 통해 FCBGA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노리는 대덕전자, 그리고 메모리 기판 분야 세계 1위를 다투는 심텍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결국 AI 서버라는 거대한 기계가 열에 타지 않고 데이터 정체 없이 최고 속도로 달리게 해주는 냉각과 기판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3차 수혜주에서 가장 먼저 옥석을 가려내야 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이게 진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차례예요. 바로 검사 장비와 차세대 유리 기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반도체 대세인 HBM은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맨 밑에 있는 칩 하나만 불량이 나도 그 위에 쌓은 수백만 원짜리 칩 전체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제조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검사 단계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죠. 특히 HBM 전용 검사 장비인 큐브 프로버를 만드는 테크윙이나 테스트 소켓 분야의 절대 강자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장비 회사가 아니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수율을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가 됐어요. 비싼 칩을 버리지 않게 해주는 이들의 기술력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여기에 인터페이스 보드를 만드는 TSA처럼 숨겨진 강자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반도체의 판을 바꿀 유리 기판이라는 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리 기판은 열에 약하고 미세한 회로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유리 기판은 열에도 강하고 신호 전달 속도도 압도적이에요. 말 그대로 AI 반도체를 위한 꿈의 소재인 셈이죠. 이미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며 이 시장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고, 유리 기판용 소재를 개발하는 YC캠 같은 회사들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 소문이 많이 나서 주가가 조금 과열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3차 수혜주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완벽한 품질 확보와 한계를 뛰어넘는 소재의 변화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죠. 남들이 칩 하나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칩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기까지 거쳐야 하는 이 필연적인 길목을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반도체 칩과 서버라는 본체를 넘어서서 바로 4차 수혜주인 인프라 구축 분야를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리 성능 좋은 AI 장비가 있어도 그걸 들여놓을 건물이 없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지금 월가와 대형 투자자들이 가장 무섭게 주목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먼저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이 필수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니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하고,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초정밀 공조시설과 특수가스를 나르는 배관 설비 수요도 덩달아 뛰어요. 한양엔지나 신성엔지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기초공사를 담당하는 숨은 실력자들이죠. 여기에 반도체 세척에 들어가는 극도로 깨끗한 물, 초순수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 부족이 곧 반도체 부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한성크린텍 같은 수처리 전문 기업들의 몸값도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력기기와 전선산업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센터보다 전력을 몇 배나 더 잡아먹는 전력 하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다 보니 거대한 변압기를 만드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그리고 이 전기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LS에어 서킷 같은 전선주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력망 투자는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사이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제는 반도체 공장 하나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대한 도시를 상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5차 수혜주의 영역이에요. 센터를 운영하는 삼성 SDS나 LG CNS 같은 IT 서비스 기업부터 이 거대한 건물을 올리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시공사, 그리고 전선과 전력망의 핵심 원자재인 구리를 가공하는 풍산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AI라는 거대한 불꽃이 주변 산업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고 있어서 그 기업이 아니면 도저히 AI 서버를 돌릴 수 없는 그런 핵심 위치를 선점한 곳을 골라야 하죠. 또한 단순히 테마에 이름만 올린 곳이 아니라 실제 매출에서 AI 관련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최소한 전체 매출의 20% 이상은 AI에서 실제 숫자로 나와야 진짜 수혜주라고 평가하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많은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해서 기대감이 선반영된 상태라 실적 발표에서
산업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면 아주 차가운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액침 냉각이나 유리 기판처럼 기술 상용화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남들을 따라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기업들이 실제 수주를 따내고 실적이 찍히는 어닝 서프라이즈 신호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AI 반도체 투자의 중심축은 이제 냉각, 기판, 검사 장비라는 3차 수혜주와 전력, 인프라라는 4차 수혜주로 확실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AI 서버의 열을 잡지 못하면 구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밀한 기판과 검사 없이는 수율을 맞출 수 없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들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뻔한 테마 이름에 휘둘리지 말고 실질적인 매출 비중과 산업 내 독보적인 위치를 확인하며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기술적인 분석을 넘어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왜 지금 이 기업들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짚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 현상의 이면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처절한 생존 전쟁이 깔려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칩이 없어서 AI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칩을 돌릴 전기와 공간이 부족해서 성장이 멈추는 상황이에요. 불과 1에서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떤 AI 모델이 더 똑똑한지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그 똑똑한 AI를 누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느냐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곳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와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 같은 아주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인프라입니다. 이게 바로 3차, 4차 수혜주들이 단순한 테마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이유예요. 과거 반도체 시장이 PC와 스마트폰에 의해 움직였다면 지금의 AI 시장은 거대한 에너지와 효율의 전쟁터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전력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시장의 돈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AI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발열과 에너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수익률을 결정지을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죠.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겁먹을 게 아니라 이들이 해결하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문제의 크기가 곧 여러분의 수익률의 크기가 될 테니까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이 인프라의 확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 거대한 물줄기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제 종목 리스트를 손에 쥐었으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전 검증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식시장에는 이름만 AI인 가짜 수혜주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수주잔고의 질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본 냉각이나 전력기기, 클린룸 같은 4차 수혜주들은 당장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보다 앞으로 벌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분기 보고서를 열어서 수주 잔고가 우상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글로벌 빅테크나 주요 파운드리 업체로부터의 직접적인 주문이 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 성장의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AI 매출의 순도를 따져보는 거예요. 회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전체 매출에서 AI 관련 비중이 미미하다면 주가는 무겁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AI 관련 매출 비중이 20%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지점을 주목해보세요. 그 시점이 바로 기업의 전체 이익 구조가 체질 개선을 이루는 퀀텀 점프의 구간이 됩니다. 실적 발표 때에 컨퍼런스 콜이나 질의응답에서 경영진이 AI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캐치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종목들의 나침반인 빅테크의 캐펙스, 즉 설비 투자 규모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도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말하는 건 곧 우리 3차, 4차 수혜주들에게 줄 돈이 더 많아진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들의 지갑이 열리는 방향이 곧 우리의 수익률이 향하는 방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단순히 차트가 예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실적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해 나갈 때 여러분의 계좌는 비로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거대한 밸류체인의 변화를 즐기면서 차분하게 부의 길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3차, 4차 수혜주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